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재밌는 차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일본에 있는 라라클래식 게러지 안에 보관하고 있는 차 중에 전 세계적으로도 대수가 엄청 많지는 않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물론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프랑스의 르노 알핀느 GT라는 차입니다. 이게 르노 알핀느 A110이 최근에 부활을 했잖아요. 그 A110의 전설과 역사, 이걸 아시면은 르노 알핀느라는 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랠리 레이스에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A110의 성공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 더 있었고요. 이게 이제 3세대 개념으로 나온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는 스포츠카가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 메이저 브랜드로 르노, 시트로엥 뭐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한데요. 또 푸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차들이 아마 그 1945년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 엄청 고급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카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레이스카나 이런 것들도 꽤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차 중에는 변변한 스포츠카가 없고 그냥 일반 대중차의 하이 퍼포먼스 차량, 요런 정도 개념으로 차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그 르노 알핀느라는 차량은 처음에는 르노라는 회사의 차량들을 베이스로 튜닝을 전문으로 해서 레이스 등에 나가는 알핀느라는 곳에서 특별하게 만든 그런 차량이었죠. 그랬다가 르노의 알핀느가 흡사합병 되고요. 벤츠의 AMG라든가 BMW의 M이라든가 뭐 아우디는 그런 그 퍼포먼스 브랜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혼다의 무겐, 뭐 도요타의 TRD, 또 닛산의 니스모,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노 알핀느 또는 뭐 알핀느라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네이밍,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이 차는 1980년대 정도에 나왔는데요. 그런 스포츠카를 많이 만들지 않던 프랑스의 업체가 만든 당시의 유일한 스포츠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110, 그 전설적인 랠리카인 A110의 혈통을 이은 3세대 모델,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수는 많지 않아요. 이게 25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뒤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MR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고 RR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고, 전체적으로는 RR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MR 방식과 RR 방식을 우리 얘기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MR 방식은 뒷차축을 기준으로 해서 엔진이 그 위나 전방 쪽으로 조금 빠져 있으면 MR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렇게 뒷차축을 기준으로 해서 엔진이 더 후방에 있으면 RR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이제 그 우리들은 뭐 잘 알지 못하는 엔진인데요. PRV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푸조, 르노, 볼보, 이 세 회사가 1980년대에 힘을 합쳐서 엔진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약자를 각각 따서 PRV 엔진이라고 부르고요. V6에 2500cc, 3000cc 정도까지 향후에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엔진 자체는 상당히 실키하고 좋은 엔진이고요. 그런데 관리를 조금 잘못하면 오일이 샌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르노 알핀느에 달려있는 이 PRV 엔진 자체는 이게 열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엔진이 잘 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놔둔 상태에서, 그냥 정차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동을 켜놓고 하면 이게 과열이 돼서 시동이 꺼지고 그래요. 이거 보시면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엔진이 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열 대책 부분에서는 조금 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대부분이 뒤쪽에 강제 팬을 하나 더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죠.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엔진 커버 같은 개념이 되고요. 그 위에 지금 여기 보시는 리어 해치가 유리로만 돼 있어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차예요. 뒤쪽 이 테일 램프 쪽은 도요타 부품을 갖다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엘란하고도 뭐 공유되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상에서 칭찬할 것들이나 놀라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뒤에 요 쿼터 글래스하고 C필러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죄송한데요. 이 부분의 디자인이 참 독특합니다. 이 이외에도 앞쪽에 에어벤트 글래스가 있는 뭐 보통의 차들이라면 있는 위치에 지금 여기도 이제 글래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글래스 위에 도어 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독특하죠. 그 다음에 와이퍼도 독특한 구조로 작동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갈매기 모양이잖아요.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가운데로 모였다가 다시 펴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밖에 보시면 이 차량은 연료주 입구가 없어요. 연료주 입구가 요 프론트에 본넷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요 부분에 연료주 입구가 있고요. 프론트에는 배터리 정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차량 자체는 바디 자체는 FRP로 만들어져 있어서 강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나중에 녹슬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것 말고는 차체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강성을 요하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보존성이 아주 좋다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열화되거나 부품이 또 변형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차예요. 또 간혹 물이 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잘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 프론트 디자인입니다. 요 그 방향지시등이라고 하죠. 방향지시등하고 또 헤드램프가 있는 부분, 근데 전체적인 그 곡선과 직선의 조화 이런 것들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요. 요 앞에 로고는 알핀의 로고인데요. 이게 오리지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략 외관은 이래요. 우리가 1980년대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유선형 디자인보다는 좀 직선형 디자인이 강했잖아요. 이 차도 하나하나의 요소를 보면 직선형 디자인의 요소들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모습은 극도의 곡선, 그래서 유선형이 적용된 디자인입니다. 요 뒤쪽에 테일램프의 가운데 쪽 리어 어플리케라고 부르는 부분에도 알핀느라는 로고가 들어있고요. 바디 자체가 FRP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주 극단적인 라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스포일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뭐 대단하죠.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철판이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뭐 르노 알핀의 특성입니다. 내부가 외부보다 훨씬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부에 사용됐던 당시 재질들이 엄청 열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한 것들이 거의 없고요. 이거 보시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깨지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이 차량은 주행거리도 한 6만 킬로 정도의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서포트 부분을 보시면은 아직 그런 대로 깨끗하게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차에, 그러니까 이 르노 알핀느라는 차 본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구입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깨끗한 실내,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지금 도어를 열었는데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배터리는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도어가 스위치 타입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리기는 열리는데요. 실제로 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안에서 모터가 작동해서 살짝 열립니다. 요
밖에서 도어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모터, 전기에 의해서 해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재밌게 열리죠? 무슨 장난감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아주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도어를 해제하는 노브가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도어 쪽에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안쪽에서 이제 문 열 때 여기로 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 쪽으로 와서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기하죠?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도어에 있는 거는 그냥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셧다운 되거나 또는 뭐 전기가 방전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에서 유리창도 닫혀 있고 도어는 안 열리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 바디 아래쪽에 있었던 그 언더플로어 쪽에 있었던 그 도어 노브는 전기식이 아니라 와이어로 연결돼서 기계식으로 열리는 그 방식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뒷시트가 있어서 2+2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MR이냐 RR이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MR 방식이라면 절대 2+2 구조의 레이아웃이 나올 수가 없죠. 뒷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RR 방식이니까 엔진이 더 뒤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나와 있는 엔진의 앞쪽으로 뒤에 시트가 장착이 되는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진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왜 RR로 하느냐, 왜 뭐 FR로 하느냐, FF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주행 특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무게 배분이라는 게 앞에 있는 차축의 O, 뒤에 있는 차축의 O 이렇게 배분되는 게 사실은 가장 아이디어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여러 가지 장치들, 뭐 엔진을 포함한 여러 장치가 있으면 그러면 뒤쪽은 너무 가벼워지고요. 나중에 차가 빨리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코너링을 한다든가 그런 때 피쉬테일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뒤쪽이 너무 무거우면 조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접지력, 앞쪽이 대부분 이제 조향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앞쪽에 접지력이 낮으니까 고속으로 가다가 예를 들면 급가속을 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때 앞쪽에 접지력이 낮은데 거기에다가 차의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조향을 하면 조향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게 배분이라든가 차량의 주행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FR로 할 건지 FF로 할 건지 MR로 할 건지 RR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 등등이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의 그 레이아웃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르노 A110, 르노 알핀느 A110의 계보를 이어가는 3세대째 모델인 르노 알핀느 GT 오늘 간단하게 봤습니다. 밖에서 주행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이게 너무 창고의 안쪽에 있어요. 앞쪽에 다른 차들이 있고 막 이래서 꺼내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한국에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 이벤트도 만들고 시승 기회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감사합니다.